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겼던 고민들을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종목응급실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네, 우리 오늘 종목응급실 방송 순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금일 마감 시황과 증시 체크를 진행을 하겠고요. 또 지난 방송 공략주를 리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방송 메인 코너 전화 상담을 진행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화 상담을 못하신 분들을 위한 히든 종목 만병통치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88% 상승한 2,600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전거래일 대비 1.56% 상승한 77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면요. 대부분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김동희 전문가님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은요, 기본적인 이슈 분석을 철저하게 하면서 기술적으로 추세 변곡점 라인 매매를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네, 바로 저희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를 켜서 인식하셔서 저희 시청자 커뮤니티에서도 방송 진행을 받고 있고요. 또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응급닥터와 종목응급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어제 나스닥에서 PPI 지표 발표가 난 다음에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사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이제 지수가 급하게 빠졌다가 PPI가 완화가 됐다라고 하면 사실 침체에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모순적으로 또 어저께 시장이 잘 올라줬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 개파락해서 떨어진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다 현재는 자리를 메꿔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S&P 500도 지금 개파락해서 떨어진 구간을 두 군데 다 갭을 메꿔줬을 정도로 블랙 먼데이 이후로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더 많이 붙으면서 지금 지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는 사실 하락을 반복하다가 상승이 나와주는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힘이 있게 올라오는 증시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라 조정이 오더라도 좀 짧게 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반기, 제가 항상 하반기는 상반기처럼 속도는 빠르진 않겠지만 꾸준히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을 많이 못 따라갔는데, 예를 들면 나스닥이 주도주의 대장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나스닥이 현재 고점을 남겨두고 여기 고점 박스권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보통 후발주자들은 어때요? 이런 선발주자들, 뭐 대장주들이
고점 박스권을 그려줬었을 때 뒤따라올 때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좀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좀 국내 지수를 좀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내가 물려있던 주식들이나 뭐 정리 못했던 주식들이 반등이 좀 올 거다. 예를 들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반등이 오는 선에서 정리를 하시거나 수익을 내실 거를 정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 발표가 8월 28일에 있잖아요. 8월 28일. 그 다음에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9월 초쯤에 있을 예정인데 사실 그 전까지는 증시가 그렇게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로 고용이 무너졌는지 뭐 실업이 좀 강해졌는지 이런 고용 지표들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가장 예단할 수 있는 게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반기는 일단은 블랙 먼데이가 잘 지나갔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를 글로벌 증시를 좀 따라가기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네. 네, 오늘 국내 증시 이렇게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청자 커뮤니티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스타벅스님이 이제 경기 침체 우려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8월 1일부터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지표 부진과 또 미국 고용 지표가 부진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지수는 선제적으로 급락을 했고 또 이제는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는 과도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발표한 PPI가 예상치보다 낮으면서 물가 안정에 효과도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아직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전문가님이 봤을 때요. 네. 경기 침체 우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일단은 9월 초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9월 달에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일단은 한 번 매도가 강하게 나온 다음에는 매도보다는 매수세가 훨씬 강하게 붙고 있고 또 어제 PPI가 잘 나오는 바람에 지금 사실 PPI보다는 CPI가 더 중요하고 PC 목요일에 지표 발표하는 게 더 중요한데 어떻게 어저께 잘 나온 걸로 인해서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힘이 좀 있는 상태다라고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미국 소기업 낙관 지수가 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뭐 경기 침체라고 하면 그 밑에 단에 있는 소기업들이 사실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낙관 지수가 잘 나온 거 보면은 경기 침체를 지금 예단하고 생각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하반기를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변동성이 진짜 강했어요. 진짜 강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죠. 트럼프, 뭐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 다음에 일본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미국은 금리 인하를 안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좀 조정이 왔었을 때 레버리지를 과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 상태여서 왜냐면 신용 잔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신용 잔고가 굉장히 많아서 과하게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좀 이제 레버리지 같은 거를 좀 청산 이런 유도를 시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 지금은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는 거를 보고 9월 달 고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직은 경기 침체 우려 조금 이른 상황이고 곧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읽어볼게요. 자, 우리 주리니에요 님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2차 전지 캐즘 우려와 함께 인천 청라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까지 요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황이 많이 힘든데요. 하지만 주가는 또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전기차 판매량은 좋지 못한데 또 주가는 청개구리처럼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차트 한번 보실까요? 2차, 2차 전지 대장주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블랙 먼데이임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뚫리질 않았거든요. 뚫렸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그냥 바닥을 잘 다져주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종목의 바닥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지나고 나야 아는 거고, 뭐 지수도 마찬가지죠. 지나고 나야 아 저기가 바닥이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데 현재 2차전지 사실 악재가 나올 만큼 다 나왔어요. 캐즘도 사실 어마어마한 악재였죠. 근데 캐즘 구간에서 주가 하락을 꾸준히 했습니다. 꾸준히 하면서 지금 또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포비아, 이제 공포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대장주가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서 2차전지 주들이 어저께 뭐 주도 섹터들이 많이 눌릴 때도 어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도 약상승이지만 상승 마무리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악재가 많이 나올 때가 가장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 쪽으로 사실 좋은 쪽도 너무 많죠. 좋은 쪽도 너무 많고 지금은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화재 관련 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전통적인 삼원계 배터리나 그리고 국내가 워낙 기술력이 좋은데 중국에서 덤핑으로 인해서 좀 과한 주가 하락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중국산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중국산 배터리보다는 국내산 배터리가 워낙 기술력도 좋고 덤핑으로 인해서 가격을 못 맞췄기 때문에 조금 부진을 했던 거지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덤핑을 하더라도 중국이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꼭 중국산을 써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든다라고 하면 좀 국내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 대장주들이 그래도 바닥을 잡아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앞으로 미래 기술에 대해서도 선점을 지금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도 파일럿 라인을 통해서 샘플을 완성을 했고 그 샘플로 인해서 고객사한테 보내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인데 뭐 이런 부분들만 차곡차곡 잘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정도면 충분히 진입 가능하고 지금 팔아야 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혹시나 지금 자리에서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국내에서 반도체만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게 또 2차전지 뿐이 없어요. 뭐 화장품 주들도 잘 나오고 조선주들도 잘 나오고 방산도 잘 나오기는 하는데 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만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좀 이렇게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게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이 또 2차 전지뿐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믿고 만약에 내가 2차 전지를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워런 버핏의 투자 방식으로 아니면 배터리 아저씨 같은 아저씨도 뭐 사실 주가 흐름이 안 좋을 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근데 담아두고 그냥 2, 3년 눈 감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일단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팔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비중이 더 태우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아니지만 혹시나 이 레벨이 무너졌을 때는 비중 추가를 더 많이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 현재 악재가 다 나온 상황이라서 팔기보다는 모으는 거를 권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명쾌한 진단 내용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들어가는 종목응급실 지금 계속해서 상담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 이제 한 35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코너 지난 처방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진단과 처방을 내린 내용은 단기적인 시점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타점에 내리는 진단은 바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이 저희 방송에서 제시를 해주셨던 만병통치약 종목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대화제약 7월 1일 날 16.5% 상승해 주셨고요. 또 신성 ST 21.6% 7월 3일 날 상승했고요. 7월 17일 날 SG 재건 관련주죠. 이 종목 106
9.65%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바이오 7월 22일 날 47% 상승했고요. 8월 7일 날 나노엔텍 15.6%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유망 종목으로 잘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네,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바이오 같은 거 보시면 최근에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시장이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뭐 뉴스나 그 전에 미국 증시나 뉴욕 증시에서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쪽에서 시초가부터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많아요.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장도 강했던 건데 일단은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 바이든 대통령 때는 트럼프가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해리스 이제 대선 후보가 되면서부터 이제 민주당 쪽 정책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만한 구간은 있는데 슬슬 고점 시그널을 좀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하게 조금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대마초, 그다음에 마리아나 관련주가 국내에서는 사실 별로 크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뭐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는 뭐 태국에서는 심지어 합법이고 뭐 이런 부분이 마리아나랑 대마초 이 시장이 생각보다 크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전체적으로 당겨놓고 보시면 끼가 이때 있었죠. 끼가 있는 상태에서 보통 기간 조정이 2년, 짧으면 2년, 길면 4년. 그래서 한 4년 정도 받은 종목들이 진짜 올라올 땐 세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기간 조정을 받았을 때 3년 정도 여기 구간이 한 3년 정도 돼요.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일단은 매집을 했어요. 매집을 한 흔적이 여기서 보이죠. 왜냐하면 바닥을 찍고 중간중간 막 상한가도 가고 올라가다 보니까 추세를 살려준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제가 밑에 단 지금 추세를 그려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뭐 파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추세를 살려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바닥에서부터 추세를 여기서 깨지 않고 올려줬고 그 다음에 급등하는 자리에서부터 여기 추세를 맞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자리에서 또 기술적인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항상 추세 전환이 됐는지 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기서도 추세 전환이 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상한가 가는 날 추세 전환되는 자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최근에 썼던 고점끼리 조금 몸통이든지 꼬리든지 연결을 했었을 때 이렇게 돌파 구간이 나옵니다. 근데 돌파 구간이 나올 때 하필이면 미국 대선 주자랑 모멘텀이 엮였고 또 모멘텀이 좀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이거는 누가 예상하기에도 해리스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속성이 강할 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런 종목은 다시 한번 끌고 갈 수 있고 기술적인 자리로 역회된 숄더 자리까지 나온 자리라서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SG 같은 경우에도 그냥 SG 같은 경우는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도 적용 가능하거든요. 개파락했던 구간을 재건 관련주라고 하면 사실 앞으로 그다음에 과거에도 어마어마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500% 이상 간 종목들도 있고 그런 테마들이 힘이 강한 테마잖아요. 힘이 강한 테마가 이날 갭을 메꿔주면서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연속성을 띄워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제가 오스코텍이라는 종목도 수익을 좀 몇 번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여기서 개파락을 하는 구간이 있어요. SG랑 똑같아요. 여기에 개파락하는 구간을 다 메꿔준 다음에 이날 3월 11일 날 갭상승으로 좀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차트들은 힘이 있고 세력이 있는 거다라고 예상하시면 되고 이런 차트 모양이 또 어느 다른 종목에서 다른 이제 섹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잘 알아두시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익 뭐 요즘에 뭐 사실 단기로 보는 게 가장 좋아가지고 한선 엔지니어링도 사실 지금 수익 실현은 안 했지만 제가 만병통치약 종목으로 꽤나 많이 소개시켜 드린 종목인데 주가 흐름이 좋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뭐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왕거래를 제가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릴 때 내년도 6월까지 대왕거래 일정이 국가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12월에 이제 시추를 하는데 이게 시추를 하고 나서 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는데 실패를 하면 뭐 한 저희가 몇 번 정도 더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남아있는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혹시나 성공을 하게 되면은 재료 소멸이 아니고 재료 개화거든요. 재료 개화. 뭐 그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뜨고 뭐 일주일이나 뭐 3, 4일 정도는 충분히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정도면 충분히 끌고 가볼만 할 수 있고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세력이 있을 정도로 끼가 굉장히 커요. 끼가 굉장히 강하고 단일가 거래일 3일 하는 것도 연속으로 2번 걸리는 것도 흔치 않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좀 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SOFC 고체 연료 전지도 이 종목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모멘텀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수소 쪽으로 조금 힘이 붙은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한국가스공사도 흐름이 좋기 때문에 대왕거래로 조금 마지막까지도 그래도 강하게 양봉으로 마무리 시켜준 것 같고 그리고 이 구간을 조금 지금 다들 저희 만병통치약 보신 분들은 좀 보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구간만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적어도 앞에 섰던 고점 14,600원 정도는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 이제 공유해드렸던 관점 공유해드렸던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이 진단 처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을 많이 켜주셨는데요. 우리 방송에 참여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빨간불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하단에 있는 이용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이고요.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989로 똑같이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진행할게요. 네, 종목 응급실 전화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전화 마지막에 업과 다운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요. 업은요, 매수고요. 다운은 매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되는 종목명이 어떻게 되실까요? 레몬이요. 레몬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800원에 비중 15%예요. 네, 그럼 이 레몬 종목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전고체 배터리 테마에서 좀 가장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매수했는데 네. 이거를 계속 가지고 보유를 해도 괜찮을지 좀 여쭤보려고요. 아, 그렇군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죠. 리튬 이온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데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레몬 종목 오늘 급등했는데요. 전문가님,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향후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전고체 배터리 하면은 황화물계가 좋은데 사실 레몬은 붕화물계, 좀 일본과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뭐 전고체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조금 안 좋지만 테마로 보기에는 너무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방금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상장을 하고 나서 앞에서도 굉장한 주가 상승이 있었고 이제 그 중간에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잘 나갔을 때 거래량이 상한가 거의 상한가 갈 때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거든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여기서 딱히 나간 거래량이 없어요. 나간 거래량이 없는 자리에서 지금 주가 하락을
거의 고점 대비 약 한 70%, 8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사실 적자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적자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여기서 매집한 부분을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도 전고체 배터리를 밀어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화재로 인한 이슈가 있었을 때 좀 더 주가 흐름이 강할 것 같은데 오늘도 분봉으로 보시면은 시초가에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시초가 딱 양봉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눌림을 줬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평단이 딱 오늘 마감 자리네요. 이 종목은 다음 주 아니 금요일이나 다음 주 초에 혹시나 급등이 뭐 16% 이상의 급등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그때 정도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나시고 충분히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절반 정도 들고 있으셔도 혹시나 이런 종목들이 또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에 뭐 셀리드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 테마주인데 지금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제 증거금률 100%짜리 종목들이 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기에는 별론데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충분히 지금 자리가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그리고 평단도 딱 오늘 뭐 수익 보시다가 좀 내려왔나 보네요. 좀 아쉽긴 한데 16% 이상 급등이 나왔을 때 절반 정도 파시는 걸 추천드리고 절반은 혹시 모를 또 급상승을 대비해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모멘텀적으로는 사실 황화물계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트레이딩, 테마적으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해서 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레몬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절반 매도하고 또 다시 반등 여력이 있으니까 관망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응급 종목 명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아, 22 아니 아, 얼마일까요, 매수가? 매수가 16만 3천 원요. 16만 3천 원에 비중은 그럼 몇 프로세요? 네, 비중은요. 네, 비중은 49%요. 비중 49%요. 그럼 이 종목의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네, 이거 지금 그냥 끌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그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네. 그래서 궁금해서요. 그렇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 매도를 해야 하는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팔아야 하는지 한번 우리 전문가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네, 그래도 다른 로봇주가 아니고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들고 계시는 게 너무 잘하시는 거고 왜냐면 대장주에다가 삼성전자랑 가장 밀접하면서 그다음에 사실 사명 변경 이슈로 인해서 좀 이 부분에서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 진짜로 삼성이 이제 전환사채를 다 인수를 하면 사명 변경이 저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 로보틱스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서 근데 그 타이밍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주식이 타이밍을 안다라고 하면 뭐 어느 누가 주식을 안 하겠어요. 안 하겠고 언제나 하루하루 맨날 수익을 내서 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이밍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다행인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성장주죠. 성장주. 근데 요즘에는 지금 국내 증시가 원래는 성장주고 뭐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좀 잘 가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세가 불안하고 뭐 나스닥이 워낙 고점 랠리를 펼치고 나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만 좀 상승 랠리를 보여줘서 뭐 이런 모멘텀이 뭐 성장주라고 하면은 실적은 안 나지만 앞으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종목들이 많이 눌렸는데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로봇 쪽 관련해서도 어쨌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비중 추가는 사실 원래 이렇게 무너질 때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비중 추가보다는 비중이 뭐 30%, 20%다라고 하시면 비중 추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절반 정도 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중 추가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관망하시면서 기술적으로는 일단 중요한 자리는 지지를 해줬어요. 중요한 자리를 지지해주고 나서 오르고 있는 중이라 사실 이 종목이 멀티플을 많이 받고 있고 퍼도 높은 편이라서 좀 불안한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또 자기들 모멘텀이나 삼성전자 이슈로 인해서 언제 급등을 할지 모릅니다. 오늘 또 뭐 삼성전자가 9월 달에 보핏을 출시한다라고 해서 이렌시스, 에브리봇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왔다 조정을 받긴 했는데 이렇듯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리고 계속 이슈가 있기는 하거든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모멘텀을 받을 거고 평단 정도면 사실 20만 원 위에라고 하면 지금 물 태우셔도 되는데 지금 어머님 평단 정도면 그냥 지켜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충분히 수익권 전환돼서 수익권에서 또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섹터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서 대신에 언제 올라올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제 그것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비중을 태우지 마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뭐 다른 종목도 들고 계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비중이 있다라고 하시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성장주로서 로봇주 너무 매력 있고 거기에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장이다 보니까 딱히 뭐 지금 로봇주 중에서 사실 신저가 쓰는 종목도 있고 완전 내려가는 종목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업을 드리고 올라가면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업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대장주라서 조금 더 관망하면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되는 종목명 어떻게 되세요? 네, 삼화 페인트입니다. 삼화 페인트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9,488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10%입니다. 네, 비중은 10%요. 그럼 이 종목에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1, 2차 파동이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좀 시간이 1차에서 2차 가는 것보다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네. 3차 파동이 올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만약에 3차 파동이 왔을 때는 9,000원 언저리에서 끝날지 아니면 10,000원을 다시 한번 찍을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삼화 페인트 앞으로 전망을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상하 페인트가 사실 대왕고래 관련주로 한번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네. 근데 사실 기업 실적도 나쁘진 않고, 다시 한번 이슈를 받으면 3차 파동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말씀해주신, 죄송합니다. 오늘 좀 감기가 목이 좀 있어가지고, 기침이 자꾸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 224일선을 지금 뚫렸지만 다시 한번 지금 1년선이죠. 1년 이동평균선을 여기 부분을 조금 넘겨줘서 위에다 위치를 시켜준다라고 하면 조금 힘이 좀 붙은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꼬리를 너무 길게 달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가지고 사실 모양새는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 또 대왕고래 관련주로 사실 페인트가 뭐 좀 그때 고려 시멘트 뭐 이런 것들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였던 건데 지금 흐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3차 파동을 나올 수 있을지 안 나올지는 현재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뭐 상하 페인트가 2차전지 쪽으로도 혹시 연관이 돼 있는 종목인가요, 시청자님? 예, 그렇습니다. 그럼 2차전지 쪽으로 좀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면 뭐 노루 페인트도 2차전지 쪽으로 연관이 돼 있으면서 좀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 그래서 좀 본업에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오거나 본업에서 좋은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했었을 때에는 뭐 사실 이런 꼬리도 어떻게 보면 매집으로 볼 수는 있어요. 매집으로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대신에 지금 기다리는 게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 대왕고래 관련주로 반등이 나오는 것도 있고 뭐 화성밸브나 한국가스공사나 한선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고려 시멘트도 지금 반등은 안 나오죠. 좀 빠진 것 같아서 잠시만요. 고려 시멘트. 고려 시멘트와 이름이 바뀌었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 삼화 페인트가 추세적으로 눌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의 흐름은 일단은 저는 좋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웬만하면 매집이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3차 파동이 좀 나와 보기를 기다려 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3차 파동 끝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꼬리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추세도 하락이라서
사실 비중을 더 이상 실지 마시고 만약에 비중을 실으실 거라고 하면 좀 더 빠지는 자리에서 비중을 싣는 게 훨씬 낫겠죠. 왜냐면 2차 전지들 반등 나올 때 좀 본업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오기를 바라보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홀딩이긴 한데 좀 그렇게 흐름은 좋아 보이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화페인트 이 종목 홀딩이라고 진단 내려주셨고요. 대왕고래 관련주이자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조금 더 관망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방송 이제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하단에 있는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방송은 가장 중요한 게 전화 상담입니다. 022638-3987로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응급 종목명이 어떻게 되세요? 시프트업이요. 네, 시프트업. 예, 네, 이 종목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주가는 7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요. 7만 원에 10%요. 예. 네, 그럼 이 종목에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니, 아까 전에 그래 또 시간에도 또 빠진다고 그러네요. 아, 네네. 계속 빠져가지고 고민이신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프트업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우리 전문가님이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 장 마감하고 시간에서 좀 오르는 듯 싶었는데 마지막에 좀 많이 빠졌네요. 근데 일단은 내일이 휴장일이다 보니까 지금 시간 외에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빠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프트업이 근데 중요한 자리에서 좀 저항을 맞고 떨어졌어요. 여기 상장을 하고 나서 몸통 부분을 돌파를 해주는 듯 싶었지만 지금 좀 맞고 떨어져가지고 이 종목은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사신 건 아니죠, 아버님? 아니, 오늘 샀어요. 아, 오늘 샀어요. 오늘 장 막판 부분에. 예. 그러면은 일단 월요일에 좀 관망을 하시다가 21선을 지지를 잘 해주는지 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21선 살짝 뚫릴 때 비중을 5%라도 더 저는 추가해도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 게임주들이 어쨌든 뭐 어저께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잘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중이고 실적 발표가 잘 나왔던 크래프톤도 보시면 주가 흐름은 좋아요. 그래서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지금 나쁘지는 않은 상태라서 시프트업이 오늘 좀 과한 하락이 있었는데 거래량은 많이 붙진 않았고 게임주들 뭐 넥슨 게임주도 요즘 흐름이 좋았지만 뭐 요즘에 신작 모멘텀이나 실적 좋은 애들은 그래도 게임주 내에서 좀 올라주는 모습이라서 21선 지지해주면은 근데 이 종목이 신규주다 보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72,5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의 여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거래량이 없고 시장에 좀 소외되는 섹터들은 좀 하락을 한번 하면은 반등이 오는 게 좀 힘들어 보이긴 해요. 왜냐면 거래량이 몰리는 쪽에만 몰립니다. 그래서 일단 21선에서 비중 추가를 해보시고 21선이 좀 허무하게 아니면 개파락으로 뭐 시작을 하면은 저는 절반 정도 또 손절을 가져가는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면서 조금 반등해주는 듯 싶었지만 내일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간 내에서 많은 종목들이 마이너스 2% 정도 빠진 거고 시프트업도 거기에 포함이 된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면 얼마나 빠졌어요? 시간에도? 마이너스 3%요. 시간 내에서 종가가 마이너스 3.88 정도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3.8%하면 한 2,000원 빠진 거예요? 지금 67,0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67,000원 시간 외에서. 6만 7천 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서 또 올라올 수 있나요? 근데 저는 신규 상장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뭐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차피 신규 상장주 게임주를 할 바에는 최근에 실적 잘 나온 뭐 크래프톤 쪽으로 좀 더 눈을 돌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게임주를 하실 거라고 하면 아니면 넥슨 게임주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이 잘 나오다가 많이 눌렸잖아요. 많이 눌린 상태에서 차라리 이렇게 좀 앞에서 매집이 있는
매집의 흔적이 있는 종목들을 좀 다뤄보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신규 상장주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개인들이 이제 앞에 이제 기술적으로 기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래서 뭐 시프트업이 뭐 어떻게 될지는 저는 사실 게임 주들이 흐름이 좋기 때문에 상승을 할 것 같긴 한데 하락했었을 때 대응이 힘들다라는 점만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저는 뭐 일단 홀딩으로 중간 정도라고 보고 있고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프트업 이 종목 게임 관련주인데 신규 상장주라서 조금 더 관망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오늘 전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방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전화 상담을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만병통치약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픈 계좌에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을 쏙 투여하면 다시 건강한 계좌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전문가님은 우리 TV 방송에서 제시를 해주시는 만병통치약 종목 너무나도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이 종목명과 또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까지 꼭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그래도 응급실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만병통치약을 좀 처방을 좀 해드렸는데 그래도 웬만한 게 승률이 좋았습니다. 승률이 좋았고 뭐 지금 나노엔텍 같은 경우도 오늘도 나노엔텍이나 뭐 코로나 관련주들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아니면 휴가철이 지나고 나서 좀 증가세가 가파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주가 흐름이 좋았고 뭐 나노엔텍 같은 경우도 제가 이때 장대 양봉이 뜨고 나서 이 종목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증가세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약한 고점 기준으로 15% 정도 이제 가량 제가 공유 드린 타점이거든요. 그리고 대화제약 같은 경우도 당일날 16% 정도 상승이 바로 나왔고 신성 ST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많이 눌려 있긴 합니다. 근데 ESS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비중을 뭐 100%로 드린 것도 아니고 비중을 어느 정도 최소화해서 드린 상태에서 눌려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ESS 관련 주들은 언제든지 이 정도 빠졌으면 내가 비중을 좀 더 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충분히 같은 비중을 실으시거나 그 비중보다 2배 더 비중을 실어서 퍼센트를 내려놓으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ESS는 성장 동력도 너무 좋고 그리고 실적도 지금부터 찍히고 있는데 2030년도까지 성장률이 연평균 30%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라고 하면 주식이 눌리고 조정장이 오더라도 결국에 강하게 상승이 올 때 강하게 상승이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SG나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저번에 가지고 나왔던 사실 월요일에 제가 나왔기 때문에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미국의 전당대회가 곧 있잖아요. 전당대회가. 근데 전당대회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오바마 전 대통령, 바이든 현재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나오면서 이제 해리스 대선 후보한테 좀 힘을 좀 쏟아주는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좀 이런 헬스케어 쪽 그리고 메디케어 쪽으로 좀 강하게 좀 오바마 케어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을 잘 챙겼다라는 점을 인지해 보신다라고 하면 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가 실적도 잘 나오면서 이런 민주당에서 전당대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있는데 그런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올라간 거거든요. 왜냐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특히나 풍력 발전 쪽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기조에 깔려 있어서 강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못 잡았어요. 그럼 다음번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메디케어잖아요. 메디케어. 근데 메디케어 쪽이 지금 어느 정도 추세 전환된 종목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해리스
이제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경합주에서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저번에 대통령이 됐었을 때에는 사실 힐러리 이제 대선 후보가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을 해서 트럼프가 된 건데 이번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나이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뭐 고령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붙을 때 이번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트럼프가 지금 좋은 저는 입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해리스 대통령이 조금 이런 오바마, 바이든, 클린턴의 힘을 얻어서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메디케어 쪽으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번에 가져 나왔던 종목은 뷰노라는 종목인데 뷰노라는 종목도 지금 진입하기 너무 좋아요. 진입하기 너무 좋고 그리고 바이오 주식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뭐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뭐 리가켄 바이오, 뭐 기술 이전, 그다음에 임상을 앞둔 뭐 이런 종목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의료 AI는 거의 오른 부분이 없어요. 근데 뷰노 같은 경우는 그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은 조금씩 오르는 와중에서 추세가 어느 정도 뚫린 상태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차례가 순환매로 돌아올 부분이 있고 또 오늘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또 비대면 진료 주식들이 오늘 올랐잖아요. 이제 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근데 의료 AI 관련 주들도 어쨌든 의료 공백을 메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요. 근데 일단 일정을 앞두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AI 진단 솔루션 독점 공급 예정이고 뭐 사실 차트를 일단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차트가 끼가 좋아요. 끼가 좋고 그리고 이런 테마주들도 사실 실적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적자인 상태인 것보다는 3년 연속 적자이거나 뭐 감사 의견 거절 당하면 상패를 당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서 세력들도 다루기 편하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보시면은 전혀 나쁜 게 없죠. 재무제표적으로 충분히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량이 이때 많이 터졌잖아요. 이때 많이 터졌고 이 종목이 이렇게 보면은 끼가 굉장히 많다. 끼가 많은 종목이 뭐가 있냐?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도 끼가 많으니까 폴라리스 AI 그룹 주들, 뭐 이스페타시스 이제 이수 그룹 주들 이런 종목들이 다 끼가 많은 종목들인데 좀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부분이 앞에서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제가 여기 단기 추세를 지금 제가 그려왔어요. 고점에서부터 맞는 자리를 그려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추세를 뚫어주고 그러면 여기서 눌렸어야 돼요. 여기서 눌렸어야 되는데 눌리지 않고 지금 차트 보시면은 보통 저점 대비해서 좀 힘을 강하게 썼잖아요. 그러면 눌릴 때 어떻게 눌리는지 아시죠? 기간 조정이 생각보다 길거든요. 기간 조정이 생각보다 길면서 뭐 이런 자리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 보여주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이 종목은 N자 파동으로 올라왔어요. N자 파동이라는 것은 파동이 더 세질 수도 있고 2차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2차 파동은 1차 파동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는 지금 눌려있는 상태에서 가파르게 올라온 상태에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 얘가 엮여 있거든요. 엮여 있다 보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이번 주도 그리고 다음 주에 19일 월요일부터 시작인데 22일까지거든요. 그래서 19, 20, 21일, 22일 약 4일간 진행이 돼요. 4일간 진행이 되는데 그럼 이번 주부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슈팅이 나오고 운이 좋으면은 주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도주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슈팅 이후에 한 번 더 뭐 시간 내에서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의료 AI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AI 관련 주들은 시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바이오 관련 주들은 금리 인하한다라고 했었을 때부터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주들도 지금 GS건설, HDC, 현대 아파트 있습니다. 그 아파트,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도 지금 강한 시세를 뿜으면서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다 금리 인하 수혜주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수혜주로 이 의료 AI 쪽도 분명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인데 시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제가 저번에 소개시켰던 뷰노 같은 경우는 저점을 위로 올려주면서 점점 위로 끌어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다음 주에 민주당이 밀고 있는 산업이 메디케어인데 메디케어 쪽이 의료 AI인데 의료 AI가 한 번 정도는 불을 뿜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말을 했었을 때 기사가 나올 겁니다. 뭐 기사가 여러 가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만병통치약 종목 의료 AI 관련주이자 또 현재 미국 민주당이 밀고 있는 메디케어 관련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리스 트레이딩 수혜주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정확한 명의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있는 QR코드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종목명과 가격 전략 그리고 타이밍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이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고 강력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